투데이 출발 이슈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 오늘장 주요한 이슈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이슈들 찝어주실 때마다 그 종목이 크게 올라가거나 또는 꼭 찝어주셔가지고 하락 포인트를 찝어주셨는데요. 네. 자, 오늘 같은 경우 이슈를 딱 찝어주신 거 보니까 철강화학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네요.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중국 쪽이 경기가 살아난다 이러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철강화학주가 어제부터 강한 모멘텀이 붙었는데요. 네. 자, 이 흐름 이제는 긍정적으로 아주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리커창이 이제 내년도 중국의 도시화 계획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어떤 소재 민감 섹터가 반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훈풍이 좀 불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번 주 장만 본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화학이라든지 건설 철강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전체적 흐름에서 큰 그림에서 보면 사실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중국 정부가 실제적으로 지금 정권 교체 이후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면 지금 타이밍적으로 연말이고 새해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동안 낙폭 과했던 소외주에 대한 반등이 지금 기간의 콜을 좀 받고 있다 보는 것이고요. 과연 이것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확인할 게 많습니다.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다음 주 정도에 중국의 경제 공작회를 앞두고 어느 정도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확인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 간단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에 나오는 중국의 경제 공작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원론적 수준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리커창이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중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수 진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로드맵이 필요하냐 그런 제시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철강이나 화학 건설 섹터가 실제적으로 향후 모멘텀으로 간다기보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기 하반기 바닥을 찍은 데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는데, 향후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섹터 플레이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나눠봤더니 제가 가장 그래도 스탑으로 뽑을 수 있는 섹터는 화학입니다. LG화학이라든지 호남석유, 금호석유 같은 게 있는데요.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해보면 중국의 소비, 사실 우리 화학 섹터는 중국 대중 수출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근데 중국 실제적으로 실현 여부를 떠나가지고 경제 성장률 자체는 많이 안 올라간다 그래도 내수 진작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 화학 섹터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화학 쪽에 속해 있는 태양광 같은 건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은 좀 버리시고 호남석유는 LG화학, 금호석유 쪽으로 좀 보시고, 중요한 거는 철강과 기계 섹터도 가냐 안 가냐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철강은 지금 실제적으로 도시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 철강사의 구조조정과 철강가 인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3만 원 정도까지 있는 포스코 지금 현재 긍정적이라서 팔 이야기는 제가 안 합니다만은 그냥 신규 매수보다는 관망 수준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기계업종만 잠깐 말씀드리면 두산인프라코 같은 종목들이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중국 내 실제적으로 두산인프라코의 입지는 히타치라든지 캐터필라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기대감만으로 낙폭화된 기계주를 그냥 계속적으로 사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섹터 중에서 화학주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 철강이나 기계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망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차이나 관련주 하면은 이제 화학, 철강, 기계 이게 당연하게 떠올랐었는데요.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철강 기계보다는 화학주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요. 금호석유 그리고 호남석유, LG화학 등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점, 이 점을 중요한 포인트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금 메모를 해두시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슈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날씨 이야기를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눈이 온다고 해요. 예, 폭설이 오더라고요. 네, 지난번에도 피해가 굉장히 컸던데요. 일단 이렇게 굉장히 추운 날씨 그리고 폭설 한파가 이어지는 것이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요. 기상청 예보대로 조금 더 장기적인 자연현상의 변화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역시나 이 주식시장에 접근할 때도 조금은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될 섹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전략 세워주실 건가요? 네, 제가 아마 10월 달부터 조금만 틈만 나면 날씨 관련주를 많이 언론드렸는데, 네. 여름에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던데, 올여름에 북극에 빙하가 많이 녹아가지고 올겨울이 상당히 춥다고 그러고, 지금 서울도 어제 눈도 많이 오고 올 또 옵니다. 오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 자체는 실제로 이상기후를 같이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날씨 관련주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패션인데 저는 오늘 접근 자체를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것은 바로 블랙아웃 관련해서 전력난입니다. 전력난, 난방이라든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가장 수혜를 받는다는 것이고요. 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에는 누리텔레콤이나 옴니시스템 여러 종목 있습니다만 그런 종목은 너무 단발적이고 역시 LS 산전 정도만 딱 탑 정도로 보시면서 한 7만 원대 좀 묵직한 종목입니다만은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이런 중국과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LS 산전에 대해서 뭐 한파 이상 기회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가지시고 항상 유통업종 중에서는 최근에 보면은 딱 두 가지가 다시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패션은 별로 못 가죠. 제가 늘 드린 말씀인데 홈쇼핑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11월 유통업종 판매 매출 실적을 본다 그래도 백화점도 실제적으로 방한 의류가 증가했는데 가장 증가폭이 큰 섹터가 바로 홈쇼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뭐 GS 홈쇼핑, 홍은대 홈쇼핑 순으로 순환 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홈쇼핑에 대한 관련주는 뭐 지금도 상상 어제 조금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약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약간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지금 이제 자동차들이 접촉 사고가 엄청 빈번하죠. 네. 내가 운전을 잘 해도 차들이 미끄러져서 부딪히니까 당연히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해 통상적으로 겨울철에는 이상기후가 많을 때는 보험회사들이 오히려 손실이 나기 때문에 보험주에 대해서는 뭐 최근 주가 탄력도 좀 둔화된 거 있습니다만은 조금 혹시 날씨가 안 좋고 눈이 오면 오히려 자동차 손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네, 보험료가 올라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보험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이번 겨울에는 내내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관련돼서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어제도 장초반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좀 테마성 재료에 의해서 가볍게 흔들리는 종목 말고요. 좀 묵직한 종목 중에 LS 산전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 있겠다는 말씀 주셨고요. 홈쇼핑 관련주 계속해서 접근 유효하다. 그리고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는 손해보험 주 다시금 언급해 주셨습니다. 예, 딱 좋은 이야기. 지난 월요일에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후에 관련주들 주가 흐름이 긍정적이었다는 점 한번 기억을 되살려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이 부분은 아마 시청자님들 매우 민감하신 주제일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틀 연속 주가 코스닥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뭐 화장품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 거의 대부분의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들 종목분들이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점 전략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주들 낙폭이 매우 심했습니다. 저도 이제 심히 걱정이 되고요. 이들 종목 중에는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종목은 추세가 아예 무너질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이들 종목들 어떻게 이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뭐 SM 같은 종목이 한 7만 원 하다가 이제 4만 원 밑에 있고 뭐 게임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에 착시 효과가 들어옵니다. 가격에 착시 효과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뭐 작게는 30%, 많게는 50% 급락하게 되면은 너무 싸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싼 주식이 있나 싶어서 상당히 신규 매수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사실 욕심이 나고요. 이미 손실이 나신 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늦었다, 올라오겠지, 단 단순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일단 남아있는 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순간적으로 좀 섹터별로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고평가 논란이 많이 나오는 섹터가 바로 유희주입니다. 유희주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게임과 엔터라는 거죠. 지금 사실 중소형주의 급락의 시발은 바로 SM을 시장으로 한 어떤 엔터주와 게임주의 급락이 같이 나왔지 않나 보이는데 이 섹터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포가 최소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20이 넘습니다. 20이 넘는데 중요한 거는 게임주 같은 거는 패러다임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포가 사실 20 이상 줄 수가 없는 섹터입니다. 포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포 20이라는 건 20년 동안 그 기업이 꾸준하게 이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게임주는 사이클이 상당히 짧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엔터주나 게임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물론 조금 나눠서 산다 생각하더라도 그 나눠서 투자 기간을 1년 이상 잡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괜찮겠는데 단기적으로 공략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망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중요한 거는 화장품 카지노주도 같이 빠졌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대중국 소비 관련주죠. 근데 이 섹터 같은 경우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내년 1분기에 뭐 화장품 업체들을 공정히 조사한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 지금 중국 관련 큰 주식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중소형제 차익 매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갑자기 안 짓는 학교를 건설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소비는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소재 민간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화학이나 건설 철강주에 약간 조정을 보일 때는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투매 동참보다는
보유 전략과 신규 추가 매수도 같이 드리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또 가장 그래도 강력한 섹터는 바로 IT라든지 전자결제주입니다. 이 종목들은 어저께 약간 조정을 보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시장의 바로 주도주는 사실은 삼성전자 맞습니다. IT가 맞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트렌드, 섹터 플레이에 대한 매도세가 잠깐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12,000원대 초입에 떨어지고 있는 KG 이니스트라든지 그리고 어제 잠깐 조정을 보였던 IT 스마트 기기 부품주들은 여전히 약간 고평가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만 시장의 주도주가 계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섹터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강력한 오늘 장이라도 바로 공략 가능한 섹터를 보겠고요. 테마 이야기만 잠깐 드리면 실제로 그래서 제 그냥 생각입니다. 오늘 오후장 정도에 오늘 장중에 어떻게 반응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먹고 살기 힘든 북한이 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미사일 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오늘 장 같은 경우에 빅텍이나 스펙고 휴니기 같은 종목들 아주 단기 트레이딩만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사실 조심스럽게 뭐 공략도 가능하다 봅니다. 이건 나로 발사랑 다르죠. 왜냐하면 나로는 불발했기 때문에 노로 관련들이 급락한 것이고요. 북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서해 바다에 빠지든 중간에 떠든 간에 쏘는 순간 테마주들은 잠깐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냥 짧게 정도는 뭐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접근 가능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예, 최근에 이제 코스닥 종목들 묻지마 투매가 계속 이어져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네. 지금 하청봉 팀장님께서 섹터별로 정리를 잘 해주셨죠. 네. 뭐 게임주와 엔터주 이들 이제 크게 하락하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적인 시각을 갖자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고요. IT 부품주와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강한 시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반적인 분위기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오늘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방산 관련주 잠깐 시세에 나올 가능성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네, 투데이 출발 이슈 오늘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눴어요. 팀장님 고맙습니다.